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신나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덥기는 하지만 제가 계속 날씨 얘기를 하네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는 겨울이 싫고 여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니까 또 여름이 싫고 겨울은 그래도 견딜만 하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여름하고 겨울만 있다 그러면 예전엔 선택이 여름이었어요. 왜냐하면 더워도 막 땀 흘리고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에어컨이 있는 카페나 서점이나 어딜 들어가면 금방 시원해지잖아요. 그런데 겨울에는 너무 추운데 막 진짜 얼 것 같이 추운데 어떤 따뜻한 공간에 들어갔다 해서 그렇게 에어컨 바람을 쐰 것처럼 그렇게 금방 몸이 뜨거워지거나 따뜻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여름이 좋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 여름보다 더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겨울이 더 나은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사실은 가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근데 또 그런 날씨만 계속되면 뭔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제 6월 이제 마지막 접어들잖아요. 그럼 뭐 7월 한 달, 8월 한 달 지나면 또 뭐 이제 선선해지고 가을이 온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물론 이제 추석도 지나야 되고 올해는 또 5월이 윤달이라 그래서 5월이 두 번 있다 그러더라고요. 좀 여름이 길어질 수는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제 구에서 하는 교육청에서 하는 이제 어떤 간담회를 갔다 왔어요. 학부모님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갔다 와서 다들 그거죠. 요즘에 뭐 자유형 사립 고등학교를 뭐 없애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여기저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좀 이제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사교육이 없어지겠나 뭐 이런 말도 하고 이제 약간 그런 토론회를 하는 자리에 갔다 왔는데 늘 이제 제가 학부모님 만나면 얘기하고 그러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떤 기본 그런 거는 다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니까 자꾸 조바심이 나고 불안해지고 나는 뭔가 굉장히 늦춰지는 것 같고 내가 우리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죄책감도 들고 그런 게 문제죠, 사실은. 아이들의 의사, 아이들의 능력, 아이들의 뭐라 그럴까, 좋아하는, 선호하는 거, 그리고 성향, 이런 게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빨리 어떻게 찾기는 굉장히 힘들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경험을 해봐야 내가 좋아하는 거, 나랑 성향이 맞는 거,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갑자기 어떤 교육 방침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갑자기 뭐 대입을 코앞에 둔 상황, 아니면 고등학교 진학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그때는 조급하죠. 바쁘고 그때는 많은 것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교육 실정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미취학일 때,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이거저거 금방 그만둬도 차라리 그게 더 건강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해보고 그거를 빨리 찾는 거. 근데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같은 걸 두 번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뭐 한 가지를 쭉 10개월을 하나 중간에 왔다 갔다 해서 10개월 동안 10가지를 경험하나 어머님 뭐 부모님 그거는 학원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괜히 더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어쨌든 많은 경험을 해서
빨리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 그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미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중학교 중3 정도의 자녀를 두신 분이거나 그 대입을 앞둔 자녀를 두신 분은 더 조급해지겠죠. 아무튼 교육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세우거나 어떤 방향을 잡을 때 그 기준이 지금 중3, 고등학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유아기 아니면 아직 이제 태어나지 않은 어떤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 어떻게 어떤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다는 계획을 짜고, 그 아이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갈 때 그거에 대한 플랜을 길게 짜야 되는 거죠. 그게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 교육 실정에서 한번 크게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 하나인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제 후배, 저의 자녀까지도 항상 보면 그 대상이 중3이나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자꾸 변혁이 정책이 바뀌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아무튼 근데 저는 교육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그거를 제가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앉은 건 아니니까 그냥 그건 개인적인 제 생각일 뿐이고요. 그럼 이런 교육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타깝지만 지금 중학교거나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도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간다 생각하시고 지금 다시 한번 나의 적성, 자녀의 적성,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지금 이제 신혼부부, 예비 부모님이라든가 유아기가 있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여러 가지 경험을 위주로 해서 한번 자녀들한테 자녀를 양육하시는 데 도움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제 방법이 100% 맞다 해서 제가 이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제가 쭉 어떤 사교육 시장에 쭉 있어 보고 또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보고 부모님들과의 어떤 그 어려운 거를 상담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어떤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죠. 한 몇 년 됐죠. 그 부산의 어떤 초등학생 1학년 걸 기억을 하는데요. 1학년인지 2학년인지 지금은 이제 저도 약간 혼란스러운데, 그 초등학생이 시를 하나 지었어요. 8살의 꿈이라는 거. 아마 인터넷에서 굉장히 회자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시는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땡땡 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대를 갈 거다. 그래.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이런 시였어요. 이 시가 나오니까 다들 이제 부모님들이 뜨끔뜨끔 하셨죠. 그래서 정말 우리 애가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해서 하버드까지 나왔는데, 하버드 법대를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 한국에 돌아와서 미용사가 된다. 좀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실 거고, 이제 이 시를 갖고 제가 어떤 강의를 가면 그렇게 맞아,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맞아요 선생님, 미용사가 돼도 최고의 미용사가 되려면 학벌이 중요하죠. 하버드대 나왔는데 미용사 한다. 이거 얼마나 홍보도 많이 되고 그 미용사의 그 수준이 얼마나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는 잘해야 되고 최소한 유학은 민사고까지는 나오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아이한테 그분의 자녀한테 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거래요. 야, 너 뭐 하고 싶어? 네가 미용사가 돼도 아니면 뭐를 하든 어쨌든 네가 지금 국제중학교나 민사고까지 나와서 넌 하여튼 특목고를 나와야 돼. 그래서 외국에 가서 유학 갔다 와서 그 다음 너 하고 싶은 거 해. 그게 얼마나 너의 뒷 배경이 되는지 알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는 그렇게 하려고 이 초등학생이 쓴 건 아니겠죠.
음, 제가 그 전에 책 소개를 하면서 그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뜨개질을 하는 여자와 남자의 손이 어떤 그 인형 같은 걸, 그 옷 같은 걸 뜨는 거를 그림을 보고 한 얘기가 있어요. 그 그림을 보고 어떤 중학생이 무슨 말을 했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계속 뜨면 안 되고 풀러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의 플랜대로 자식을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굉장히 화를 내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음, 근데 보통 이제 요즘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잖아요. 뭐 예전처럼 뭐 다섯, 여섯, 일곱 막 이렇게 되는 집 같으면 굳이 너는 뭐가 돼, 그렇게 여유가 있을 만큼, 그렇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굉장히 바쁘시니까 스스로들 알아서 길을 찾아가겠죠. 근데 요즘은 많아야 둘이잖아요. 물론 다둥이들도 가끔 나오지만 한 둘인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 아이의 장래를 태어나면서부터 장래, 취업, 어떤 직종을 가졌으면 좋겠다까지 플랜을 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거는 그닥 좋은 건 아니죠. 우리는 그냥 양육자일 뿐이죠. 그리고 그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약간 그 왜 양떼를 옆에서 목동이 이렇게 그 위험한 곳에 낭떠러지에 가지 않도록 그 정도만 해주듯이 방목을 해야 하면서 양육하는 게 부모의 역할인데, 그게 이제 자녀가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미리 플랜을 많이 짜시죠. 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적으로 100% 공감을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 전 세대와는 다르게 많은 시행착오를 혼자 겪고 터득하면서 어느 길이 좋은 길이고 빠른 길이고 안전한 길인가를 거를 알기 때문에 자녀한테 더더욱 이제 바른 길, 안전한 길, 빠른 길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미래는 누구에게나 온다. 그거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던 안전한 길이 내일은 불안정한 길이 될 수도 있고 없어지는 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 빨리 가고 안전하게 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속도가 아닌 거죠. 얼마나 빨리 가야 되는 속도가 아니라 사실은 방향인 거예요. 방향을 잡고 가야지 빨리 가기만 해서 좋은 게 아니죠. 물론 국제중학교를 나오고 민사고를 나오고 하버드대를 나와서 유학 갔다 오면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대기업 아니면 고급 공무원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그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경제적으로 어떤, 아니면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어느 자리에 더 빨리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만큼 스펙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 사람이 선택하는 방향과 맞느냐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거죠. 음,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초등학교, 좋은 중학교, 특목고를 나와서 진짜 서울대를 나와서 저희가 이제 뭐 바라는 꿈의 기업을 들어간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입사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정말 거기서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공부까지는 어떻게 적응이 됐는데 그게 적응이 안 돼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 사진을 찍고 싶었던 친구라 그만두고 이제 사진을 배우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면 군대를 갔다 오고 뭐 하면 남자 나이가 거의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잖아요. 회사까지 한 몇 년 다녔으니까.
그러면 그때 사진의 기초부터 다시 배워서 이 친구는 다시 또 그거에 맞는 전문대를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했는데, 그러면 그 시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들어간 데까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갔지만, 사실 자기가 정말 원해서 행복한 길을 찾는 데까지는 더 2배의 시간이 더 걸린 거죠. 30년의 세월을 공부를 쭉 해서 취업을 했는데, 그만두고 나와서 다시 사진의 기초부터 공부를 해서 전문대를 들어가서 나와서 어느 그 실습하는 데서 실습을 하고 어떤 작가로서 이름을 남기기까지는 정말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중학교 때부터 사진에 관심을 갖고, 그때는 뭐 그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고 대학 사진반에 들어가고 그걸로 유학을 갔다 오고 어떤 작품 평가를 했다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다시 사진에 매여서, 그럼 거의 40년 넘는 40년 가까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똑같이 40살이 됐을 때, 그때 이 친구 10년을 노력해서 공부해서 작가가 된 이 친구와 중학교 때부터 쭉 해서, 그러니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뭐 대학교 4년, 거기다가 군대 갔다 오고 어쨌든 한 20년 정도의 사진을 공부한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어,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 어렸을 때라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좀 헐 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최종적인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라도 방향을 잡고 있다면, 그 방향에 따라서 길을 간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느리고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고, 굉장히 그 잘못된 길을 가는 듯한, 아니면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나 뭐 명예 이런 걸로도 굉장히 거리가 먼 어떤 그런 직업군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그 일을 하려고 한다고 보면 그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봤을 때는 그 직업군이 훨씬 더 뭐 경제적으로나 어쩌면 그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명예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더 갖추어진 그런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이 자녀가 굉장히 행복해 하면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방향을 정해서 그 길로 갔다면 이 친구는 공부하는 내내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느라고 공부를 하는 거라 굉장히 행복한 거죠. 아까 그 친구처럼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뭐 국제중학교 시험 보고 민사고 시험 보고 이라고 막 공부를 하는데, 마음 한구석은 계속 머릿속에서 사진 하고 있어 얼마나 힘들게 자기가 공부하는 게 정말 행복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목표가 판검사나 의사였다면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애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이렇게 지금 얼마 전에도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뭐 35개 국가인가 중에 그 15세 정도의 학생들을 상대로 행복한가, 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환경이 행복한가를 설문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34위, 일본이 33위, 터키가 35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물론 여러 가지 그 공부하는 환경에 문제점도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의 공부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됐을 때도 내가 쭉 행복하게 공부하면서 내 길을 찾아온 사람은 성공도 더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아이를 양육하는 거, 한 사람을 어릴 때부터 성인을 만드는 거기까지는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다시 공부하거나 내가 뭘 하면 더 낫겠는데, 한 사람의, 그러니까 뭐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의 행복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좋은 거죠. 서로 등 돌리고 나몰라라는 것보다는 서로 부모 자식 간 어떤 그런 끈끈한 유대감이 있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는 자녀가 정말로 뭘 원하는지, 어떤 걸 하는 게 행복한 거지를 어, 알아주기만 해도 정말 훌륭한 부모, 또 아이가 정말 마음 놓고 뭔가를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외적인 힘든 것들은 감당을 해야죠. 그죠? 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셔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를, 알아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조금 교육관이나 부모님의 교육관이나 양육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양육하는데 그닥 덜 힘이 들고 아이도 공부하는 게 굉장히 행복한 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그거는 물론 교육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집안에서의 부모님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음, 양산 잘 챙기시고 선크림 잘 바르시고요. 그리고 너무 찬 거 많이 먹지 마시고요. 건강한 오늘 하루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